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별로죠? 비트코인이 이제 쭈루루루루루 하고 하라 그랬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수렴 형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 상승과 장기 하락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위아래 장기적인 시그널이 동시에 떴을 때는 수렴 형태에 들어간다고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탈이 됐어요. 수렴 형태에서 이탈, 리테스트까지 이제 나오면서 리테스트 이후에 이제 쭈루루루루 가가지고 연속적으로 5일, 4일이죠. 4일 음봉 나오고 오늘 이제 방금 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가면요, 반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상승은 할 거라고 보곤 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은 쉽지는 않게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트렌드죠. 장기적인 트렌드와 단기적인 트렌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트렌드에 대한 이탈이 이제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제 멤버십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상승으로 갈 거지만 트렌드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면, 이런 트렌드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면 이탈 이후에 리테스트, 그런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빠르게 막 이렇게 일자로 갈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얘기는 할 건데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탈 이후에 나오는 이제 반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눌림은 있을 거다. 하지만 시장이 그래도 상승에 대한 상승장으로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승장이 될지 아니면 그냥 반등이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정고점 근처까지는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상승으로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아래서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사실상 이게 1차 매수였어요. 원래는 한 2차, 3차까지도 조금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보시면 요렇게 요 라인이죠. 이전에 대한 매물대 구간 요 라인까지 이제 요렇게 잡아놓고 요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잡을 생각이었는데, 차트장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1위 차트 상에서 1위 차트 상에서 이제 볼벤에 대한 21 이동 평균선이죠. 중심가를 이탈을 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제 볼린저 밴드의 표준 표차,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표준 표차 2라고 하고 표준 표차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아래 하나 더 이제 1이라는 것이 있는데, 1에서 1차 들어가고 여기서 2차 이렇게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1차 구간에서 이제 들어가고 나서 현재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래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지는 못했고,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중요한 거는 요 라인이라고 했어요. 요 노란색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얼마나 시장에 대한 매수력이 발생을 하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뚫려버리고 리테스트까지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까지 이제 발생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빨간색 라인이라고 했죠. 시장이 방향성, 큰 장기적으로 상승장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방향성은 요 라인죠. 요 두 라인 102K와 100K라고 얘기했어요. 요 두 라인을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냐 못 가느냐가 이제 정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 빨간색 라인은 이제 어떤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물론 좀 지우고 주봉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봉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주봉에서는 이제 상승장 때 기본적으로 제가 상승 때 항상 말하는 이제 상승에 대한 이론은 저가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전일 저가가 주봉이에요. 주봉에서에 대한 전일 저가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만약에 저 가격이죠, 102K죠. 만약에 시장이 102K 이하까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상승장에 대한 가능성은 5대5가 돼요. 지금은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냐라는 하면 6대4입니다. 올라갈 가능성은 6으로 보고요. 떨어질 가능성을 4로 좀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주에 대한 저가, 캔들에 대한 저가가 102K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102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봐요. 102K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반등이 고점을 넘길 수가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102K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빠지는 관점이 되거든요. 이건 어떤 관점이냐 그러냐면, 이전에 대한 이런 상승장 때에 대한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본다 그러면 저가가 이탈되지 않아요. 이게 계속 저가가 이탈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제 빠지면서 저가에 대한 이탈 캔들이 발생하는 거죠. 저가에 대한 이탈 캔들이 발생하면 계속 빠지는 게 아니죠.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전 저가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고 나면 시장이 이제 경직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경직 상태에 들어가고
반등은 치지만 반등 이후에 또 빠지는 이제 현상이 발생되고, 이거는 이제 항상 그랬어요. 이전에 어떠한 상승 때도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봉에 대한 저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다가 만약에 저가에 대한 이탈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저가에 대한 이탈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냥 빠진다는 거 아니죠. 그냥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어느 정도 반등을 쳤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빠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래요. 이거는 상승장 때 항상 거의 불문율처럼 항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저점보다 더 산 사람들이 있냐, 나오냐, 그러니까 전 저점 이하로 빠지기 전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냐, 이 가격 이하로 시장이 빠지느냐 안 빠지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닥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개념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은 102K죠. 102K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장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뭐 이번 주가 끝나려고 그러면 오늘 그리고 일요일 그리고 나서 월요일 아침까지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상승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전일이죠. 이번 주에 대한 저가 형성이죠. 저가가 얼마나 102K 밑으로 사람들이 가격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일봉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중요한 건 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구간을 살리고 마무리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가장 이제 극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이번 주보다 아예 오늘 정도 아예 20일 이동평균선이냐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2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마감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라고 한다면 다시 주봉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 주봉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이 이제 가격이 20이동평균선이란 말이에요. 106K 정도 될 거예요. 106K, 105K 정도 되거든요. 4시간 차트로 간다라고 하면 4시간 차트의 이 노란색 선입니다. 요 노란색 선이 이제 전 주에 대한 이제 시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가격 위로 이제 만약에 올라가서 마감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106K 위에서 시장이 월요일날 마감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캔들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음봉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음봉이긴 하겠지만 위쪽으로 마감을 하고 꼬리가 달리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을 지키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아래쪽을 이제 지킨 개념이 되지만, 그래도 뭐 아주 이게 막 이쁜 캔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점 쌍도지 관점이라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저가가 깨지냐 안 깨지냐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은 해둘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그래도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시가까지도 어느 정도는 올려놓고, 장악은 아닌 게 되는 거죠. 시장에 대한 이제 장악으로는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상황이 그럼 정말 위험하거나 지금 난 끝났어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봐요. 만약이라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아래로 빠진다 그래도 무수 관점? 매수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매수 관점이다. 시장이 실패를 하는 관점이 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실제로 아예 요 가격 100K와 102K 이하로 빠지는 관점이 나온다 그래도 시장은 그래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할 때 매수 관점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관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래도 그냥 빠지는, 비트코인은 빠져도 그냥 빠지는 일은 잘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빠졌다고 해도 반등을 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빠지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시장이 되거든요. 아마 빠지게 된다 그러면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빠지는 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질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매적인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사실 이제 뭐 지금부터 이길 거고요. 이 102K와 100K 이 두 라인을 시장이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조금 놓을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상승장을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정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20일 이동평균이죠. 20MA 1일 차트의 이제 중심 가격이죠. 4시간 차트이지만 제가 이 선은 이제 21선을 이제 켜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항상
어쨌든 이탈을 한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보통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나면 반등을 쳐도요. 보통 이제 조정을 한번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조정을 받는 관점에서 저점이 살짝 깨졌다가 이렇게 요즘에 최근 트렌드는 약간 이런 느낌의 트렌드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올라왔다가 깼다가 보통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이제 리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재확인, 약간 깼다가 가는 형태에 대한 걸 사실 요즘에는 시장이 조금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횡보 올랐다 돌렸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관점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플렉탈적인 관점이죠. 근데 약간 플렉탈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렉탈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신 편향에 대한 플렉탈이라고 얘기해요. 최신 편향에 대한 플렉탈은 뭐냐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장의 패턴을 그걸 확장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랐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매물대 구역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관점을 했잖아요. 확장성이에요. 플렉탈에 대한 확장성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패턴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가는 게 되는 거죠. 횡보했다, 올랐다, 그 부분을 다시 다 뺐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식의 형태를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전 상승장 때도 보면 이제 상승장 고점 돌파하기 전이죠. 이제 고점 돌파하기 전에 눌림 구간에 이런 구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올렸다가 한 번 더 쭉 뺐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도 그때 이제 이런 구간이죠. 이런 횡보했던 구간을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갔던 모습을 좀 이제 다 해소한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현재 이제 이런 구간에서도 만약에 이전에 대한 플랫타를 시장이 그대로 이제 계속해서 답습해 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래서 102K와 100K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영역이 이하로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빠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는 힘들 거예요. 만약에 진짜 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아침에 마감이 106K 위에서 만약에 마감하는 이런 식으로 106K 위에서 어떤 형태든 이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건 좀 빠르게 시장이 이제 살려낸 거죠. 21동 평균선을 살려내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그게 보게 되겠지만 만약에 약간 시장에 대해 약간 원칙적인 부분을 한다 그러면 반등을 치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바닥에 대한 확인하고 보통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이 바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이런 구간까지 보통 이제 약간 비트코인이지 이래서 코인 시장이지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반등을 치고 나서 바닥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구간이 야 바닥이 났다라고는 100%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100% 확신을 하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고 원칙적으로 시장이 본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눌렸다가 그런 다음에 그 눌리는 자리죠. 그 눌리는 자리가 이전에 대한 이런 중요한 라인이죠. 이 라인을 이탈을 크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게 돼요. 현재 지금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밀려서 내려왔어요. 어저께 이제 계속해서 4시간 차트에서 이제 약간 쉬지도 않고 좀 밀려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9시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치고 이제 올라서 어느 정도 좀 양봉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제가 이제 브레이크 효과라고 얘기하죠. 보통 시장이 떨어지다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면 그 다음 떨어질 때는 반등이 더 크게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브레이크 효과가 현재는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브레이크 효과 방금 요 반등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상승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기서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한 106K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눌렸다가 아마 가는 것이 조금 원칙적. 이라고 조금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약간 그 정도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본다고 한다 그러면 102K와 요 영역이죠. 중요한 요 영역을 시장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요 안에서 20일 이동에 대한 저항에 대한 눌림까지 받고 나야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더 이제 바닥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조금 열어놓으시는 게 개인적으로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이 가격을 회복하냐 못하냐, 106K를 회복하냐 못하냐, 이걸 회복하고 넘겼을 때 아마 진짜 그때는 아마 그러면 오히려 위쪽에서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상승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탈을 했어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거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왜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보냐라고 한다 그러면 항상 시장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상승으로 갔던 적이 많아요. 물론 20일을 타기 시작하면요. 이 20일을 타기 시작하면 사실 그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20일을 타기 시작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건 굉장히 강세장으로 좀 넘어가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일을 아쉽게 좀 못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바닥에 대한 확인까지 거친다. 시간적인 문제죠. 이제 상승장으로 좀 넘어가는데 시간적인 문제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발생을 한 거일 뿐이지 못 가는 관점으로 좀 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관점에서만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한쪽에 대한 파는데인 생각보다는 대비적인 부분이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런 자리죠. 102기와 100K 이하에 대한 하락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상승에 대한 관점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102K나 100K에 대한 구간이 안 깨졌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오늘 밤에도 조금은 이제 시장을 유심히 관심 있게 좀 이제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 오늘 양봉으로 끝나냐 안 끝나냐예요.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음봉으로 진행되던 이제 시장이 양봉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잖아요.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번 하락이 아마 바닥에 대한 확인성 하락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브레이크 효과라 그랬죠.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양봉이 한번 발생을 하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것은 이제 그 이상에 대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브레이크 효과다. 한번 브레이크가 잡히면 그 다음에는 빠져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항상 해요. 이런 느낌이죠. 항상 하락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양봉으로 한번 마무리하게 되면 이렇게 양봉으로 한번 마무리하게 되면 그 다음 조정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조정 나오는 거서 굉장히 큰 반등을 만들어내요. 이런 식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양봉으로 하루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닥에는 깰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비슷한 겁니다. 이 지금이랑도 이제 이런 자리도 이제 비슷한 게 가다가 쫙 올렸던 걸 다 뺐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왔을 때 한번 하루 정도 양봉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조정에서 더 큰 반등이 나오는 거죠. 더 큰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항상 이제 브레이크가 한번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반등이 훨씬 더 센 반등이 나온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매수력이 좀 작용했다고 하루 정도죠. 그동안은 매일매일 빠졌던 거죠. 매일매일 빠졌던 요런 이제 지키지 못한 거죠. 저가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 저가를 갱신해 나가다가 하루 정도는 매수력이 하루 동안 작용하게 되는 평균적으로 작용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게 발생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다음 하락에는 약간 매수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매수적인 관점.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도요. 저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약간 매수적인 관점을 계속 보고 있어요. 왜 이런 자리가 깨지면 위험하긴 하지만 왜 이런 자리를 매수적인 관점에서 보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건데 요 아래가 뭐예요? 1위 차트의 볼린저 밴드. 이 1위 차트의 볼린저 밴드 하단 영역이에요. 하단 영역. 물론 요 자리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이제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험은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위험이에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 위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요 자리가 이탈되면 주봉에 대한 저가 이탈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요 자리가 이탈되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주봉에 대한 자리가 이탈이 되고 주봉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이탈은 반등 이후에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기본적인 다우존에서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이런 이제 중요한 매물대의 저가 라인이죠. 매물대의 저점 라인을 갱신을 내버리게 되면요.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다우존이죠. 고점이 올라가다가 저점이 내려가면 고점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을 치게 되면 반등 이후에 또 빠지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자리가 안 좋은 거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라인이 이탈을 하게 된다 그래도 어쨌든 요 아래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죠. 1위 차트의 볼린저 밴드 하단. 보통 이제 시장이 볼밴 하단이죠. 아무리 시장이 있다 그래도 위에서 볼밴 하단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최소한 반등이 한번 나온다 그랬죠. 어디까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기본적인 반등이 좀 잘 나옵니다. 이렇게 깨지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선까지 기본적인 반등이 조금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쭉 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저가 다 이탈을 하고 볼멘 하단까지 이제 1차트 볼멘 하단 어느 정도 반등을 쳤다가 대신 이제 관점이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올라간다가 아니고 빠진다라는 이제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처럼 못 가겠다, 위로 못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심리적인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저가에 대한 갱신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이탈은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안 좋은 관점이지 실제로 시장이 매매적인 관점이죠. 이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단기적인 매매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면 수익을 발생시켜서 단기적인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관점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요런 라인이 구간이 이제 아래까지 빠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일 차트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1일 차트의 이제 이 봉이죠. 봉 마감이 양봉으로만 좀 마무리가 된다면 못 올라가도 난 양봉으로만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봉으로 마무리됐을 때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에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적인 더 센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는 거고 시장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요 관점들로만 보고 시장을 조금 보고 있어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뭐 이런 현재 상태에서 뭐 상승을 얘기하기도 조금은 거북스럽고요. 거북스럽기도 하고 사실 이런 자리가 장기적으로 만약에 실패적인 관점이죠. 100K 이하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아마 상승장에 대한 생각을 한풀 접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계속 할 거라고 보겠지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시장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조금 알아두는. 그래서 만약에 전략적인 방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100K 이하에 대한 하락까지 100K죠. 100K 이하에 대한 하락까지 만약에 시장이 발생한 다음에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아마 내가 가진 물량들의 일부 정도는 약간 시장에서 약간 익절이죠. 익절 개념이나 아니면 약간은 물량을 좀 놓고 현금성을 좀 만들어 놓고 보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더 추천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돌파되면 다시 살아가 되는 거죠. 보통 이럴 때 이런 전략을 많이 펴요. 만약에 이탈이 됐어요. 어이구야 저점 이탈이 발생했네.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는 내 물량의 한 30% 정도를 이제 현금화를 시키고 현금화는 어깨 반등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깨 팔고 나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100K가 깨지면이에요. 100K가 깨지면 올라올 때 어깨에서 팔고 그런 다음에 시장이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돌파되는 관점에서 내가 팔았던 만큼에 대한 물량을 다시 덜어낸다라고 다시 사들인다는 개념으로 약간 보험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하락장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얘기 많이 하게 되냐면 빠졌다가 올라오면 그냥 팔아라. 일단은 올라오면 이게 상승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대를 갖지 말고 저점이 깨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때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좀 팔고 그런 다음에 아이고 내가 팔았지만 돌파하고 올라갔어. 그럼 그때 다시 사라. 내가 내 물량을 전부 다 팔지는 않아도 일부적인 부분을 그렇게 보험적인 관점으로 안전을 위해서 보험적인 관점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말했던 것처럼 100K 이하에 되면 아마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파동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본 ABC 파동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빠진 ABC에 대한 한 번 빠진 차트는 한 번 더 빠진다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그냥 빠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양봉으로 마감됐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어느 정도는 그 추가적인 하락에서 반등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시장에서 100K 이하에 대한 하락이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시장은 빨리는 올라갈 수는 없어도요. 빨리 올라간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요일날 105K, 106K를 회복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106K 이상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바닥에 대한 확인성 같은 거는 충분히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뷰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수는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볼벤 이제 1 그리고 볼벤 2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1에서 이제 1차적으로 매수는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추가 매수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고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하락은 항상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약간 쭈쭈쭈쭉 하면서 원래 중간에 약간 반등이 좀 나오면서 빠지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아무래도 고점 돌파 후 나온 실망 매물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면서 연달아 5일 연속으로 이제 계속해서 주르르 조금 빠지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상승장 진짜 그 항상 어떤 옛날에 그 책에서 읽었던 건데 1년 중에 300일은 횡보 아니면 하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300일은 그 65일이 상승이다. 실제로 그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1년 중에 65일 정도죠. 65일 정도가 시장이 1년 동안 오른 전부다. 전부를 이 65일 동안 한다. 그러니까 65일 동안 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의 요점은 1년 중에 대다수죠. 1년 중에 대다수는 횡보 아니면 하락이다. 그래서 투자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거를 이번에도 참 어느 정도 좀 느끼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상승은 뭐 8주 연속 막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느껴봤지만 그래도 어쨌든 위에서 나오는 조정은 사람을 참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른 거 대비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 거 대비 빠진 거는 아직까지 좀 미미하게 빠졌고요. 그리고 반등력이 이제 없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영역 구간에 이제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100K를 이탈하고 반등이 나오냐, 100K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 이제 굉장히 큰 온도차가 바뀔 것이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어깨에 팔고 나오려면 어깨 가장 높은 가격에서 근처에서라도 내가 나중에 잘 팔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하락을 다 확인하고 나서 파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아직도 생각을 하고, 왜냐면 우리는 고점은 알 수 없어요. 고점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고점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봉에 대한 저가 같은 것들이 이탈되고 나면 이제는 내가 다음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겠구나. 거기가 이제 시장이 나중에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고점의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 방법이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매매적인 방법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견디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매매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 또한 다 한 번씩 경험하면 나중에는 또 매매가 굉장히 쉬워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오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세요 이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월요일날 106K를 회복하냐 안 회복하냐에 따라서 지금 사세요가 될 수도 있죠. 월요일날 106K 이상에서 마감한다 그러면 지금 사세요일 거예요. 지금 사세요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런 관점이 되겠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으니까 이탈한 관점이니까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바닥 확인 정도는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까지도 하고 다 거치고 나면 충분히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장으로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는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20일 이동평균선 정도는 회복을 하고 있거나 근데 현실적으로는 딱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이제 여기서 보면 막 헤드앤숄더 나왔다 막 하면서 이제 그런 관점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모습이고요. 이제 극적으로 이제 이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많이 올리는 거죠. 떨어뜨렸던 거를 많이 올렸고 많이 회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리는. 이게 이제 강세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최악의 경우의 수는 이제 시장이 뭐 반등을 쳐서 빠지던 아니면 그냥 현재 구간에서 빠지던, 만약에 100K 이하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아마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100K 이하로 빠지면 그 다음에 지지 영역은 어디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지 영역은 요 구간이에요. 98K입니다. 98K에서 96K 정도 보시면 되세요. 98K에서 96K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런 구간까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등은 좀 세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98K, 96K까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반등은 세게 나와도요 20일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는 올라와도 106K를 회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한 105K나 104K까지는 반등을 치겠지만 그 이후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아마 추세에 대한 반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봉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주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라왔다가 또 빠지는 게 기본이에요. 아주 장기적인 형태의 ABC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요 최악의 관점에서 이렇게까지 빠진다 그러면 반등은 굉장히 세게 나오겠지만 이 관점 안에서 이 자체가 큰 A에 대한 파동이 되는 거고 B 파동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파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면 반등 이후에 90K가 깨지는 거죠. 90K가 깨지는 영역까지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가 시장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오지만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더블탑에 대한 이야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 장기적인 더블탑의 이야기가 발생되면 시장에 약간이 아니죠, 큰 이제 공포감과 매도적인 관점으로 시장이 돌아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요 하락만 가지고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부분까지 큰 걸 예측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100K,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기준만 깨지냐 안 깨지냐, 이게 아마 중요하다. 이게 깨진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깨진다고 해도 충분히 어깨에서 대부분 팔고 나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시장이 극단적인 위험의 단계, 극단적인 시장을 떠나야 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단계에 뭐 요 정도 하락을 발생했다고 그 정도 단계까지는 보지 않는다. 충분히 시장은 상승장으로 빅사이클이라고 하죠. 빅사이클을 준비할 단계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약간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할까요? 마지막에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어쨌든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어요. 그죠? 어쨌든 고점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이 하락으로 이 매물대, 이제 매물이라는 영역이죠. 원래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인데 이제 매물이라는 영역들도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겁니다. 다음번 상승장으로 올라갈 때는 아마 거침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에 대한 단계, 아마 뭐 담요 테스트라고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요, 담요 테스트인지 아니면 이게 지옥으로 가는 헬게이트의 문인지 그거는 아마 이번 주와 월요일날 되면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가는 아직까지 한두 번은 더 깨질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저가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이탈이 되고 반등을 칠 수 있다라는 개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매매하는 관점이라 그런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분이 있는 소리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정찰병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소액적인 관점에서만 짧게 진입하면서 시장을 보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립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든지 그냥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보여왔던 떨어지면 그냥 빠르게 말아 올리고 떨어지면 그냥 빠르게 말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긴 시간 동안 오르다가 주르르르 빠진 거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거고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충분한 어느 정도에 대한 흔들림 조정은 계속 있을 거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웃기기를 같이 외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그리고 텔레그램방은 그 방송 하단에다가 방송 하단에다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그냥 매일 처음으로 계속해서 단기 하락 추세 계속 오면서 일봉도 하락 마감, 단기 하락 계속 나오다가 아까 1시에 처음으로 단기 상승 추세로 살짝 전환이 됐어요. 이거 제일 좋은 거 텔레그램 방 들어와서 보신 분들 아시죠? 이게 단기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분석의 그레이였습니다.